전북지사 선거 왜 이렇게 재밌어요? 너무 이제 갈수록 이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막 터져요. 지금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정말 전북이 그래서 난리도 아닌데 네. 이 상황에 갑자기 청와대가 등판을 했습니다. 오늘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 수석이 이제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제 설명을 하러 브리핑하러 내려갔는데 이제 브리핑 끝나고 질문 답변하는 시간에 현안 질문도 받으니까 기자 중에 이제 김관영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이게 어제 이제 김관영 후보가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한 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네. 저희가 두 영상 연달아 준비했으니까요.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관용 후보와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 후보와 상의나 교감 같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선거나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님, 무소속 출마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님을 제가 선거에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하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통화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대통령께서 마치 그럼 뭐 대통령께서 제 부소속 출마에 대해서 양해가 있었다라고 제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사전 교감이나 지지를 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네. 저를 대통령님이 인재영 위로로 영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뒤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제가 해야 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또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뭐 사전 네. 교감이나 뭐 설득 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냥 네, 대통령에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네. 서로 이 부분이 지금 당과 청와대와 후보들 간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22일 날 김관영 후보가 CBS 전북 그 라디오에서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저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었냐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김관영 후보는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대통령께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어제 뉴스명당에서도 사실 김 후보는 뭐 통화를 했다거나 교감이 있었다거나 얘기를 나눴다거나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교감설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 이름이 나오니까 제가 얼싸 좋다 이거다 싶었는지 계속 공격을 했고 먼저 어제 청와대에서 이제 출입 기자들한테 질문이 하도 오니까 이제 프레스 가이던스를 뿌린 거예요. 안내 문자 메시지를.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뿌렸냐면 선거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영역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선거 쟁점에 끌어들이거나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규현 수석이 다른 일로 브리핑을 하는데 기자 질문이 나오니까 저렇게 대통령은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딱 선을 그은 겁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실 어제 그렇게 피지를 기자들한테 뿌린 건 좀 나서서 선을 그은 거잖아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청와대는 청와대는 무조건 뭐 목표는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 가지고 네. 지금 국정 운영 잘하고 있는데 네. 필요 없는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청와대는 막아야죠. 왜냐? 대통령은요 무조건 손해예요. 예를 들어서 이원택 편을 든다. 그럼 김관영 지지하는 국민들한테 또 마이너스 되죠. 만약에 김관영 지사 응원한다. 그럼 이원택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또 마이너스 되잖아요. 네. 대통령을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선모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여튼 전혀 관여할 일도 아니다. 관심도 없을 것이다. 지금 바쁘시다. 근데 이게 어제 기자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공허하지.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 어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전북에 가서 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김관영 후보가 허위사실 얘기하고 있다 막 펄쩍 뛰었잖아요. 네. 근데 마침 또 그때 피지를 뿌린 거예요. 어제 청와대가. 그래서 기자들끼리는 야, 이거 김관영 후보를 겨냥한 거야? 아니면 당을 겨냥한 거야? 근데 저는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제가 어제 그 뉴스토마토 그 방송에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것과 관련해서 분명한 메시지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왜냐하면 예고를 예측을. 왜냐하면 이 김관영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관영 후보는 지금 선거 캠페인도 이른바 친명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청 친명 캠페인. 근데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침묵한다고 한다면 김관영 후보 잘하고 있다. 나는 묵시적으로 김관영 후보 지지한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면 분명 그런 뜻으로 오독할 수 있다. 이 지지자들이. 근데 저도 만약에 한다면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이규현 홍보수석이 얘기한 네. 거, 대통령을 정쟁이나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네. 이런 메시지 정도는 내줘야 네. 민주당 후보 찍으라는 그 메시지를 읽히지 않겠느냐라고 네. 했는데 뭐 그 정도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도 지금 김관영 지사가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 느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뭐 여기서 뭐 김관영 지사 후보를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북에서 민주당 아닌 다른 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얼마나 네. 흔쾌히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두 사람은 지금 김관영 지사 응원하는 거야? 지금 표정이 확실히 그 우리 정강재 대변인은 민주당 사정을 전혀 모른다로 이제 네. 되고 야, 그럼 제가 또 이제 지금 김관영 지사 그러니까 후보를 네. 응원하는 거야? 아니 그건 제가 그 아니죠. 말씀을 드리려고 길게 보고 그럼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당직자니까 오해 소지가 있고 해당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 정구승 변호사가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청와대 시기를 갖고 있는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청와대가 언론적인 그 입장을 밝힌 거고 그 타이밍은 정말 잘 잰 것 같다. 왜냐하면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그리고 워딩 자체도 정치의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마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관영 지사에게 워닝을 준 거냐 아니면 민주당이 워닝을 주냐 이거 양쪽 다 해석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절묘한 타이밍의 입장을 절묘하게 냈다라고 이제 낼 필요는 있었다. 낼 필요는 있었죠. 왜냐하면 모두가 그 대통령의 뜻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다 선을 그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선거 개입 이슈가 있으니까 네. 정리할 필요는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김관영 후보가 또 기가 막힌 좀 명청 갈등 프레임을 짠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 아들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워렌 버핏한테 가서 내가 빌 게이츠 아들입니다. 당신의 사위가 되게 해주십시오. 딸과.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럼 내 딸과 결혼해주게. 그리고 빌 게이츠한테 가요. 워렌 버핏의 사위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양쪽에다 이렇게 플레이를 네. 해서 뭐 네. 얻는 거를 얻는 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에 그렇게 나 나간다고 좀 전해줘. 뭐 정무수석 통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북 와가지고 청와대랑 얘기 다 했어. 이건 명청 갈등이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막 이만큼 올랐어.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막 이건 아닌데. 근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김관영 지사 입장에서 좀 약간 좀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요. 나는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질문이 그거였지. 나는 그냥 말씀을 드렸다고 했어. 이게 통화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말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전할 수 있잖아요. 메신저도 있고 뭐 텔레그램도 있고 뭐 억울할 일은 아닙니다. 카톡도 있고. 근데 질문 자체가 오늘도 기자들이 아니 이게 김관영 지사가 출마 전에 대통령하고 말씀을 나눴다고 라디오에서 얘기해드리고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나눴다고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어요. 김관영 지사가 뭐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됐든지 간에 본인은 방금 오딩에서 말하잖아요. 아니 대통령 내가 인재영이 미로니까 무석 출마하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도리가 아니냐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성필이 출마하면서 무소속 출마하면서 그런 얘기하면 네가 뭔데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끄덕끄덕하고 하면은 그 프레임 자체가 통한 거예요. 성공한 네. 듯한 네. 근데 그게 안 통하면은 이제 뭐 그냥 시들어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어쨌든 김관영 지사가 이런 프레임을 굳이 만들지 않으려 본인이 친명 일종의 뭐 행세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원택 후보가 최근에 그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노래도 부르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다 노래를 불러. 이걸 보면 나름의 이제 당원 지지자들이 서로의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게 됐다. 그죠, 정무승 변호사? 네, 제 의견입니다. 잘 알잖아. 아니 근데 김관영 지사가 구도상으로는 그 핍박받은 억울한 친명
당 밖으로 쫓겨나서 이렇게 출마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구도를 잘 타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대통령 얘기를 이거 저는 오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왜 근데 꺼냈을까요? 어쨌든 저도 네.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모라면 좀 말렸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어렵다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 댓글이나 지금 지지율이나 아니면 이 두 분의 반응에서 네. 볼 수 있는 두 것처럼 분이라고 하지 마세요. 두 분의 반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분명한 반청 기류가 있구나. 이거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뿌리 깊다. 아까 지금 댓글 보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모르는 것,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큰 그 친청 반청 갈등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김관영 후보가 기가 막힌 선거 전략을 네. 적절한 시점에 딱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전 뭐 친하긴 하지만 이거 돈 준 거 그 선관위에서 그 하고 또 검찰 수사도 하고 있을 텐데 이거 당선되면은 무효용 아닌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그 액수나 이게 또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캠프 쪽에서는 아마 그 100만 원이 넘지 않을 거다. 뭐 회수도 했고 뭐 했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기고 보자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아마 김관영 지사에 대한 지지 같은 경우에는 김관영 개인을 지지해서 지지한다기보다는 그 공천 전체에 대한 불만을 갖고 네. 있던 호남민들의 민심의 표출이 아닐까. 네. 그래서 자꾸 저는 이제 적은 있지만 당직이 없는 입장에서 네. 좀 쓴소리를 한다면 자꾸 민주당 입장에서 사퇴하라고 하고 있어요. 네. 예, 저는 이거는 조금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당이라면 자신 있게 붙어서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사퇴를 종용하는 모습 자체가 조금 좋아 보이진 않는다. 네. 제 생각에 근데 좀 요런 이석현 게- 평론가님, 이제 대통령 얘기 꺼낸 거는 이거 잘한 거예요? 근데 김관영 후보가. 그 이미 선거 지금 일주일 전이고요. 네. 이때는요 2판 4판. 대통령도 막 정치적 얘기해도 성취를 꽤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도 뭔가 얘기했을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일부러 좀 숨겨주는 걸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냄새를 풍기는 거죠. 약간 김어준식이네요. 근데 그거는 웃겨요. 방금 정광재 소장님이 네. 선명한 반청 기류가 있음을 확인했다. 너무 웃긴 말 아니에요? 그동안 꽤 방송 오래 네. 같이 하셨는데 아니 제가 생각한 어떤 방송에 것보다 나온다고 훨씬 더 깊고 아. 훨씬 더 깊다. 반청 기류가 있다는 건 전국에서도 아는데 이렇다니? 훨씬 더 깊다 이거죠. 훨씬 더 깊다. 어쨌든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제 역대급으로 다급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북에서 만약 털린다면 다음 당대표 연임 출마 자체가 네. 어려울 것 같고 명분이 안 살겠죠. 그래서 지금 풀파워로 김관영 후보를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럴 힘으로 조국 후보 좀 까보자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도 드시고. 아니 어쨌든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오니까 네. 이제 이원택 후보나 정청래 후보나 정청래 대표나 막 이제 더 톤이 더 올라갔어요. 이게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막 금도를 넘었다. 이미 그런 얘기도 다 했거든요. 청와대 확인해 보니까 이거 사실이 아니야. 허위 사실 유포다.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이제 청와대에서 이렇게 입장이 나오니까 이제 이거 책임져라. 후보직 사퇴해야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뭐 전북만 선거를 하나요?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전북이 엄청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7번 내려갔잖아요, 벌써. 근데 지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와대가 정말 절묘한 시점에 입장을 냈고 내용도 정말 딱 뉴트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양쪽에서 다 해석을 아전인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워딩 그대로 청와대를 정치에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워딩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 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 자체가 계속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소환하는 거라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막 와갖고 사퇴하라고 하는 모습 자체가 네. 본인들이 좀 코너에 몰렸다는 거를 방증하는 느낌이라서 자신 있게 우리가 다시 전북도민에게 민주당이 선택을 받겠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초리를 맞겠다라고 좀 더 자신감 있게 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이 좀 어느 정도 양 두 후보한테 파급력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예를 들어 지금 추세를 좀 바꿀 만한 모멘텀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택도 없죠. 벌써 지금 분위기는 많이 잡혀간 것 같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소기의 성과를 다 이루셨어요. 그렇죠. 김관영 후보는. 그러니까 선거가 악재가 있냐 호재가 있냐 사실 거기에 따라서 지지율이 오르고 내려가는 건데 이제 호재나 악재가 됐든지 간에 미디어에 노출되는 이 주체가 내가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상대방의 주인공에 대해서 나를 누르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구도잖아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냥 뭐
당적을 다 떠나서 그냥 이 김관영 지사가 대통령과 관련된 이 얘기를 한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말을 한 거야? 대통령이 누구 편인 거야? 하면서 계속 김관영의 이름이 지금 오르고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나쁘진 않았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지방선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방에 있는 그 유권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앙당에서 지방선거의 후보자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방에 계신 유권자들은 내 선택권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서운함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향후에 좀 광역 단체장 정도는 어떤 공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구조적인 어떤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는 상황이에요. 경선을 한 게 아니었어요? 아까 근데 경선은 했는데 컷오프 김관영을 다, 제명을 네. 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민주당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금 당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관영 후보가 이렇게 선전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김관영 후보가 지금 사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민주당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수준의 갈등으로 가는 거 아니냐. 돌아올 수 기우제 없는 잘 강을 이제 건너서 뭐 이렇게 재물이라도 하나 올려놓고 좀 기우제 하시는 거 봤어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좋으세요. 아니 근데 저는 그 2028년 총선에 네. 어쩌면 보수 진영도 완전히 분열돼서 두 개 네. 정당, 진보 진영도 분열돼서 두 개 정당, 이 진짜, 4당 네. 체제에서 한번 일합을 결어보는 것도 한국 정치의 발전에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그래야 이 정치가 복원될 수 있거든. 지금은 그냥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필요성도 민주당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조국 대표,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한 수준이잖아요. 지금 150석을 훌쩍 넘으니까. 그러니까 야당을 야당처럼 대우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대화가 복원되려면 균형추가 좀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의회 권력은 민주당에 너무 쏠려 있다 이거죠. 근데 장단컨대 이 보수가 두 개 정당으로 나눠지고 진보가 두 개 정당으로 나눠져서 4당 체제로 총선을 치를 것 같지는 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양 좌우가 있고 가운데 저는 중도 우파적인 그런 정당이 탄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3당 정도 정도. 네. 3당 정도가 저는 이게 가능하고, 그게 정치 발전에도 좋지. 2대1로 가잖아요. 그러면 또 싸움밖에 안 돼요, 결국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청와대 이 스탠스를 두고서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정청래 대표는 연임 도전은커녕 선거 직후에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청와대는 2기 여당 지도부를 누구를 바랄까? 청와대 생각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이 전북지사 이 선거 결과하고 또 직결돼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막 증폭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김관영 지사라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불리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CCTV가 나온 분이고 전 지사로서의 막 엄청나게 좋은 평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반대로 많이 이쪽으로 쏠렸구나고, 그렇다고 하면 분열이 되지 않죠. 오히려 이쪽이 대통령이 만약에,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의 힘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참칭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쏠린다고 하면 만약에 차기에서는 이제 친명을 자처하는 분들이 세력을 많이 갖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분열이 아니라 그냥 헤게모니를 쥐게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대통령이 어떤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거나 이러지 않겠죠. 물론 김관영 이제 후보의 말이 사실이면 이제 뭐 메시지 정도 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뭐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일십. 네. 그런 얘기를 근데 김관영 후보는 그 정도에서 얘기한 게 이렇게 증폭이 되고 민주당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김관영 후보도 수사 진행 중이고 이완태 후보도 수사는 진행 중이잖아요. 둘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누가 더 명분 있는 출마냐, 누가 더 명분 있는 후보냐, 이거를 전북 유권자들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전북 유권자들이 화가 난 거는 네. 뭐 김관영 후보가 깨끗하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초리를 때려도 내가 때릴 건데 네가 왜 내 회초리를 가져가냐. 왜 결정해 맘대로.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